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역사를 함께할 하하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바로 선사문화의 발전과 고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크게 선사문화의 발전, 그리고 고조선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선사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사회 시간에 분명 선사시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 선사라는 글을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한자를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선자는 먼저 선, 그리고 역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선사시대란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언제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나요? 그렇죠. 역사가 쓰여진 시점은 보통 청동기 시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사시대는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이 선사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선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선사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조선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어떠한 사회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 그리고 뒤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대해서는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사회, 주거, 경제, 도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할 겁니다. 어떠한 사회 모습을 띄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제 생활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어떠한 도구를 썼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평등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급보다는 같이 나눠서 생활하는 평등사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이동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경제 파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구석기인들은 어떠한 집에서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동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집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렇죠. 좋은 집보다는 몸을 뉘을 수 있고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왜? 내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집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는 막집, 즉 막 지은 집 또는 동굴 등에서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는 어떠한 경제 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수렵, 채집, 어로를 했습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수렵은 바로 동물을 잡는 것, 그리고 채집은 과일을 따는 것, 그리고 어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 경제와 이동생활이 많은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잘 알겠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어떠한 지역 내에서 우리가 과일을 따고요. 그리고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요. 동물들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에 과연 동물들이 무제한으로 있을까요?
그리고 과일이 계속해서 나는 과일일까요? 또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어디서 계속 생길까요? 그렇죠. 계속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는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 채집, 어로의 활동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석기 시대에는 어떠한 도구를 썼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뗀석기입니다. 근데 옆에 선생님 골각기라는 게 있는데요. 네, 골각기는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뗀석기는 뭐겠어요? 그쵸, 바로 돌로 만든 겁니다. 근데 왜 뗀이라는 게 붙어졌을까요? 그쵸, 돌에서 떼어져 나온 그런 돌을 썼기 때문에 뗀석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골각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한문을 조금이라도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눈치를 챘을 거예요. 바로 이 골자는 뼈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렵을 하고 동물을 잡았죠. 그래서 동물을 우리는 가죽을 벗겨서 그 고기를 먹을 겁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그렇죠. 바로 뼈가 남죠. 이 뼈를 이용한 도구를 바로 골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골각기는 구석기 시대 때 발견되기는 하지만 구석기 시대보다는 뒤에 배울 신석기 시대 때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우리가 사회, 주거, 경제의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사진 자료를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자, 처음에 보면 구석기의 생활 모습을 선생님이 담아봤습니다. 자, 틀린 그림 찾기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지금 동물을 잡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랬죠? 그쵸. 바로 수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채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선생님 왼쪽 위에 여기 나무에 올라가서 뭘 따고 있어요. 라고 잘 찾아 주었네요. 바로 이게 채집입니다. 그럼 마지막 어로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물고기를 잡는 건데 지금 강가에 사람들이 없죠? 네. 지금 여기 끝에 보면 물고기를 이렇게 입에 싸서 다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 어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주거는 어떻게 볼까요? 돌로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굴에서 비를 피하고 위협적인 동물을 피할 수 있으면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많은 도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창에도 끝에 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게나 주먹 도끼 같은 뗀석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뗀석기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건 바로 이 주먹 도끼일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먹 도끼뿐만이 아니라 이 집게 그리고 밀개 이렇게 세 가지의 뗀석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뗀석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다가는 수업을 나갈 수가 없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석기 시대를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은 어떤 시대가 있죠? 네,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이후에 나타나는 신석기 시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석기 시대에 이은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난 구석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등 사회이고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와 다른 점은 바로 정착 생활을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구석기 시대는 무슨 생활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동 생활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정착 생활을 합니다.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또한 경제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신석기 시대에는 어떠한 주거, 즉 집에서 생활을 했느냐? 바로 움집입니다. 그래서 땅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판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올려서 사는 것을 움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신석기 시대의 경제는 어떠한 생활을 했느냐?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정착생활과 관련이 있느냐? 우선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이 농사를 여러분들은 안 해봤겠지만 농사를 하게 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단 하루, 한 달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1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착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잘 알겠나요?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는 어떤 도구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이 바로 간석기일 거예요. 구석기 시대와 똑같이 신석기 시대에도 아직은 돌을 썼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와 다른 점은 구석기 시대에는 돌 중에서 떼어져 나온 것을 쓴 것에 불과하다면 신석기 시대는 이제 돌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빗살무늬 토기. 당연히 어떠한 무늬겠어요? 그쵸. 이렇게 비가 내리는 듯한 그러한 무늬의 토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기에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의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토기는 곡식이나 이런 음식을 저장하는 것인데 왜 바닥이 뾰족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신석기 시대에는 해안가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이 밑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놀러 가면 걸을 때 어때요? 그렇죠. 발이 푹푹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이 평평해 있으면 이 토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잘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에 잘 박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밑을 뾰족하게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락바퀴가 있는데 이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에 실을 만드는데 그리고 옷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신석기 생활 모습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가져와 봤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 가까이 사람들이 지금 뭘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움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정도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을 움푹하게 파고 그 위에 집을 덮는 움집입니다. 그런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요 사람들이죠. 자, 지금 요 사람들 뭘 하고 있나요? 그렇죠. 농사를 짓고 있죠.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요거는 소 같고 요거는 약간 돼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 돼지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을 키웠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그렇죠. 물고기를 잡고 있죠.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구석기 시대에만 수렵, 채집, 어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을 뿐
그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수렵, 채집, 어로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기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어요. 자, 아까 뗀석기와의 차이점을 여러분 파악할 수 있겠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보면 무엇이 가장 크게 다르냐 하면 뗀석기는 요 겉표면이 어땠나요? 그쵸, 되게 울퉁불퉁했어요. 그런데 지금 간석기를 보면 뗀석기에 비해서 이렇게 매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매끈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간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빗살무늬 토기 밑에 보이나요? 네, 그쵸. 뾰족하죠? 그래서 이거를 해안가에,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가 있으면 이렇게 파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묻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도 잘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해안가에 박을 수 있도록 뾰족하게 만든 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빗살 무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옆에 이게 가락바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 근데 이렇게만 보면 무엇에 쓰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에 막대를 연결을 해서 실을 뽑아내는 그러한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가락바퀴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신석기 시대까지 알아봤습니다. 즉 신석기 시대까지, 즉 선사시대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청동기 시대에는 어떠한 사회 모습을 보였을까요? 잘 모르겠죠? 보면 계급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뭐가 나타나요? 그쵸, 계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역시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도 무슨 사회겠어요? 그쵸, 바로 계급 사회입니다. 이 계급 사회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이 도구를 우리가 배워보면서, 그리고 경제를 배워보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우리 신석기 시대의 주거는 움집이었죠. 청동기 시대도 똑같이 움집입니다. 하지만 지상 가옥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아까 신석기 시대의 움집을 보면 땅을 어느 정도 파냈죠? 네, 그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가옥, 즉 집처럼 지어지는 거를 지상 가옥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는 어떠한 경제 생활을 했는가? 바로 벼농사가 본격화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요,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에 오면서는 이제 벼농사가 본격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보다 생산량도 많아지고요. 질도 되게 좋아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벼가 많이 생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재산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사유재산이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얘기를 해요. 이전에 신석기 시대까지는 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생산을 하든 남이 생산을 하든 같이 나눠서 썼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오면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너의 재산 그리고 나의 재산 이렇게 구분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농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가 더 재산이 많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토대로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빈부격차 그리고 계급 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고인돌이에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어떠한 도구들을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반달돌칼,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거친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청동기 시대까지 들어왔는데 이 반달돌칼이라는 걸 쓰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청동기는요, 일단 만들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보통 청동으로 만든 것들은 제사용품으로 많이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즉, 상징성을 띤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즉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보통 아직까지 돌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달돌칼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파형 동검.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인데 비파라는 게 악기예요. 그래서 비파의 모습을 띤 동검이다 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는 토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는 이따가 선생님이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일반 토기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달 돌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줄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뚫어져 있고 이런 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을 연결한 이유는 뭐냐? 이걸 가지고 곡식을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성을 더 주고자 이렇게 줄을 연결을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파형 동검. 전투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용품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즉, 왕의 권위를 보여준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잡담을 하자면 이 비파형 동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죽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 뾰족하죠? 과연 이걸로 찔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잘 찔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찔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죠? 바로 이 비파형 동검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은 전투보다는 제사에 쓰였다. 그래서 권위를 보여준다. 라는 사실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미송리식 토기가 일반 토기와 다른 점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미송리식 토기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일반 토기, 이거는 민무늬 토기라고 얘기를 해요. 무늬가 없죠. 그래서 이 민무늬 토기. 그리고 신석기 시대와 다른 점은 밑이 평평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송리식 토기가 일반 토기와 다른 점은 뭘까요? 어디서 여기 움푹 들어간 데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잘 본 친구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잘 살린 친구들은 바로 이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손잡이에요. 손잡이.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의 특이점은 바로 이러한 손잡이가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까지 배워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철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철기 시대는 청동기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급 사회가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맹왕국이 등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연맹왕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국가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철기 시대에는 어떠한 주거, 집에 살았는가? 온돌 가옥과 목조 가옥입니다. 즉, 이제 집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돌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목조, 즉 나무로 집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경제 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논농사가 확대가 됩니다. 이전에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본격화되고요. 철기 시대에는 그걸 이어받아서 논농사가 확대가 되죠. 철기 시대에 가장 특이한 사항,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도구예요. 청동기 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그리고 철제 농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청동기 시대와 가장 다른 점은 뭘까요? 그렇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바로 이 철제 농기구를 쓴다는 점입니다. 우리 청동기 시대 때 봤던 농기구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반달 돌칼이 있었어요. 그때는 뭘로 만든 거였어요? 그쵸. 돌로 만든 거였죠. 근데 철기 시대에 오면 이제 농기구도 뭐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철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했을 때 생산성이 어떨까요? 그렇죠. 엄청 높아지겠죠.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푸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 사극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검이나 낫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틀이 있을 거예요.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형 동검, 그리고 잔무늬 거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형 동검입니다. 그래서 끝이 뾰족하고요. 아까 봤던 비파형 동검처럼 나온 게 아니라 되게 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철제 농기구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반달 돌칼이었는데 이제는 쇠 반달칼, 그리고 쇠괭이, 쇠낫 등 많은 철제 농기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때 어떠한 사회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제생활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어떠한 도구들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필기할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걸 보고 필기를 하면 되겠어요.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파트인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고조선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조선이 언제 성립이 됐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기원전 2333년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군 왕검이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제정일치라고 써 있는데 제정일치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제사와 정치가 일치, 하나다라는 겁니다. 즉, 이 단군 왕검이 제사도 지내고요. 왕으로서 정치도 하는 거를 제정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군이라는 것이 제사장을 뜻하고요. 그리고 왕검이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일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이러한 고조선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는 계속 발전을 해 나가면서 중국의 연나라와 겨룰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위를 세습을 해요. 그리고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존재를 합니다. 즉, 점점 국가가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조선은 나중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서 위만조선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위만조선 때 우리가 정말 발전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고조선이 어떠한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이 됐었죠? 그쵸,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이 됐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철기 문화를 수용을 하다가 이 위만이 위만조선을 성립한 이후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사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신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농기구도 철제 농기구를 사용을 하면서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개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진을 보여주게 될 텐데 남방의 진이라는 나라와 중국의 한 나라와 교역을 함에 있어서 이 위만 조선이 중간에서 많은 돈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고조선의 발전된 모습의 범위는 우리가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조선의 중개무역의 모습인데요. 밑에 보면 진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이 중간에서 진으로부터 그리고 한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중개를 해줘서 파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고조선 범위인데요. 보면 이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고조선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기만 해서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중개무역을 했을 때 중국에 어떠한 나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한나라가 있었죠. 바로 이 한나라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낭랑, 진번, 임둔, 현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낭랑을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중국의 한나라는 왜 고조선을 멸망시켰을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조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요동지방을 쳐들어오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개무역을 고조선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한나라가 경제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조선을 멸망시킨 겁니다. 알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고조선의 8조법이 있습니다. 8개의 조항으로 된 법인데 지금은 전부 다 남아있진 않아요. 일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조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고조선이 계급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개인의 노동력 그리고 사유재산을 중시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사군이에요. 그래서 낭랑, 진번, 임둔, 현도군을 설치를 한 겁니다. 당연히 왜 설치했겠어요?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이 나타났을 때 중국이 견제를 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사군을 설치를 한 겁니다. 또한 이 땅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남아있는 8조법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인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하면 남자는 몰입하여 그 집의 노, 여자는 비로 삼는다. 즉, 노비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어떠한 사회다? 그렇죠. 계급 사회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선사문화의 발전과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